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무려 7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젯밤 늦게 끝났습니다. 증인신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홍장원 전 차장, 윤 대통령과 몇 가지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어제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 3명의 증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그런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금 등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를 언급했고 14명에서 16명의 구체적 명단도 받아 적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작성한 이 체포 명단 메모도 헌재에 제시를 했거든요. 여전 사령관이 정치인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도 부탁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윤 대통령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홍장원 당시 그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실 기관장한테 전화를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조태영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 출장 간 거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해뒀고, 근데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직 그 출장하지 않은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뭐 해외 담당 파트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얘기한 것도 이 싹 다 잡아들여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간첩범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계엄 사무하고 관련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간첩범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전임 국정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인신문 중간에 이렇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예. 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한테 신문하는 거를 금지를 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신문 끝나고 막판에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이제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그 윤 대통령이 보면 어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주로 이렇게 신문이 이어질 때 저렇게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발언할 때는 조금 다소 이제 흥분된 장면에서는 양손을 이렇게 크게 휘젓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이렇게 책상을,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 발언 관련해서는 책상을 내리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됐어요. 홍 전 차장 그 발언 관련해서 이 홍 전 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 그 발언이 나온 경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 전 차장의 그 신병하고도 관련이 있다. 12월 4일 날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경질이 됐다. 예. 그리고 나서 12월 6일 날 민주당 쪽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장이 나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자, 그러니까 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건 맞지만 점검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당시 상황을 이런 비유를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자, 이렇게 이날 재판은 무려 7시간 만에야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상태를 취소해달라,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또는 소멸됐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이나 또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구속 취소 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청구를 했으니까 빠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